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은 후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상황적인 배경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2020년부터 좀 본격화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심리가 너무 좋았다 보니까 모든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갔던 상황이었죠. 그때 선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높게 할 수가 없으니 후분양을 많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곳이 이제 수성구가 될 거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수성구의 분양 예정인 것들은 그냥 후분양 정책을 다 펼쳤다, 이렇게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냐면은 CG 라운 프라이빗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또 CG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도 있었고, 또 바로 옆에는 4월 삼정 그린코아 카운티, 이런 것들까지 다 있습니다. 뭐 당시에 효성 100년 가액만 하더라도 거의 8억 정도에 육박하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뭐 6억대 7억대에 분양할 수는 없던 상황이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대구에서는 근래에 가장 먼저 후분양 단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분양 가격으로 나왔던 게 8억이었는데 그때 8억이라는 금액을 생각해보면 제가 또렷이 기억납니다. 무엇을 살 수 있었냐면 범어 3동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또 살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가 뭐 7억대 후반 정도에서 가격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어디가 더 좋은 입지야? 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 범어 3동을 무조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였겠죠.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없었다,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서 후분양을 선택했지만 그 사회 기간 동안에 너무 심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후분양 정책이 최악의 선택이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입주 지원금이라든지 할인 분야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중간중간에 있었지만은 가격이 낮아진 상태일 때 조금 소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뭐 CG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나 아까 봤던 뭐 삼정 그린코아 카운티, 이런 거는 전세 분양을 또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이런 안 좋았던 케이스가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후분양 단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빌리비 헤리티지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후분양을 했었고, 워낙 또 높은 금액에 사람들이 받아가지 않다 보니까 뭐 공매 절차를 통해서 어쨌든 거의 다 미분양이 소진되게 되었고요. 뭐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결국 이런 후분양 단지들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나마 좀 분양이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후분양 단지들이 다 실패했느냐, 이것까지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성공한 아파트가 2개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건데, 첫 번째가 범어 아이파크이죠. 분양 성적이 꽤나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이 또 많은 곳이라서 대부분 뭐 좋은 동호수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성구 내에서는 사실 노릴만한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쪽은 좀 쏠림 현상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좀 얻게 되었고요. 그 다음 또 대표적인 단지이죠. 이편한 세상 맹돈역 퍼스트마크가 역시 후분양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벌써 뭐 계약률이 98%까지 마무리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했었고, 이것도 며칠 되었다 보니까 뭐 거의 이제 100%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좀 유추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후분양이라고 하는 게 분명 장단점이 있잖아요. 이들은 후분양이었기 때문에 또 성공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실상 뭐 좋은 입지에 또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이었다라는 측면이 받쳐지고 있으니까 결과가 좋게 나왔던 거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후분양이 좋다라고 말할 게 거의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를 꼽는데, 첫 번째는 입주 시기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선분양에 비해서 뭐 지연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뭐 선분양이라 하더라도 웬만하면 시기를 좀 맞추는 경향이 있으니까 크게 뭐 두드러진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날림 공사를 좀 할 수가 있으니까, 후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날림 공사를 조금 방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기도 한데요. 요즘에 들려오고 있는 이런 후분양 단지들에 입주한 분양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제가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후분양 아파트를 하더라도 여전히 난림공사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시 선분양에 비해서 뭐 조금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입주하는 사람들이 야 후분양이니까 역시 좋네 이렇게 할 만한 요소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요, 후분양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게 없던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부각되는 게 전매도 안 되지, 우리가 이사 기간을 좀 촉박하게 맞춰야 되지,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후분양을 하더라도 뭐 6개월 이내에 빠듯하게 후분양 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가격으로 한 1년 전쯤에 후분양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단순히 후분양보다는 준공후 분양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확실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준공후 분양이 나온 데가 있죠. 바로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입니다. 자, 그런데 뭐 또 역시 준공후 분양이라고 무조건 좋으냐가 아니라 여기는 6억 3천이다 보니까 PF 대출 만기 시점이 도래했잖아요. 빠르게 할인 분양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럼 결국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우리가 입지 좋은 곳을 첫 번째로 좀 노려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가격이 안 맞으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가격 역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나오길 기대하면서 어떤 곳들이 조금 눈길이 가느냐라고 하면, 최근에 점점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게 예전에 동부정류장 자리에 동부건설 대시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팰리스 대시양이라고 하는 건데, 요 네 거리를 중심으로 이제 입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곳이죠. 이쪽까지는 신촌동 라인으로 잡히기 때문에 뭐 DOL로 흐름도 괜찮고 동구의 핵심 입지다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 오른쪽부터는 효목동으로 잡히게 되죠. 그러면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물론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아파트까지는 입지가 비수성구권에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뭐 얼마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6억대 중반 정도 수준일 때는 아주 과하다까지는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7억을 넘길 수 있느냐,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또 애매한 상황이라서 한 6억 중반일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뭐 기억에 남는 거라면 교보문고 이런 데를 제가 좀 자주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더샵이 들어오고 있는 게 참 눈에 띕니다. 2026년 2월에 입주 예정인데 이편한 명동역 퍼스트마크랑 좀 비슷한 시기이죠. 우리 대구 핵심 상권의 최중심에 들어와 있는 입지이다 보니까 이런 데도 가격만 괜찮게 나오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분양하는 곳 중에 좀 눈길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당장은 뭐 더 떠오르는 건 없는데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이 있다면 댓글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입지는 괜찮다 치더라도 결국 가격이 괜찮게 나올 수 있느냐까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가격이 괜찮게 나오지 않으면 준공 시점까지 이제 미분양의 상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 준공 후 미분양 물건에 대한 세금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8호 이하인 것들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그런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되겠다라고까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급할 필요 없으니까 준공 시점까지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 아까 말했던 뭐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이런 것들도 뭐 분명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할인 분양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가격이 괜찮아졌을 때 세금 혜택을 노릴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취해보면은 역시 괜찮은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입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확실히 괜찮아야 되는 거겠죠. 자, 대구권 안에서는 수성구가 먼저 후분양 전략을 취하게 되었고 그 결과들이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슬슬 비수성구에서도 이런 후분양 단지들이 좀 러시를 할 것이다, 분양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합리적인 선택을 잘 해봐야 되는 거겠죠.
이런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 따라서 뭐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런 분양 단지보다 또 괜찮은 일반적인 기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넓혀갔을 때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신축들, 여기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면 아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분양 단지가 나오게 되면 또 괜찮아 보였을 때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